원장님 혹시 의학 드라마는 근데 의사 된 다음에도 보세요? 산 다음에 안 보고요. 그 전에는요? 그 전에 사실 하얀 거탑이 레전드죠. 인생 의학 드라마. 그래서 저렇게 아직까지도 그 장면들이 계속 명작이잖아요. 워낙에 그렇죠. 그런 모든 기획 구도와 이런 그럼요. 하얀 거탑을 최고로 보고 있습니다. 하얀 거탑은 어쨌든 근데 굉장히 위대한 의사의 얘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엄청나게 막 큰 수술을 진지하게 임하고 그렇죠. 그런 상태라서 사실 막 그렇게 현실로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근데 사실 이제 그 드라마의 배경이 일본이잖아요. 그렇죠. 그 일본의 의학 드라마고 모든 분들이 무슨 사열을 하고 있다가 과장님 지나가시면 척척척척 인사하면서 뒷줄로 붙는 거는 군대 사열식인데 이게 사실 일본 의사 사회고 우리나라 군대가 빡센 것도 일본 군대 문화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얀 거탑이 조금 이질적이었던 거는 일본 의사 문화를 그대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더 멋들어져 보였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그래서 레지던트 때 이제 성형외과 대학병원에서 보통 이제 수술하면 작은 수술들이 많거든요. 막 드레싱 같은 거를 환자분의 드레싱을 수술실에서 한다든지 그런 거는 보통 레지던트들이 그때 굉장히 잔수술 30분 만에 끝나는 수술실에서 하지만 이제 수술이 아닌 약간 시술 느낌인데 그럴 때마다 이제 하얀 거탑에 그 노래를 틀어놓고 이렇게 들어. 진짜. 예, 뭐 진지하게 임했던 작은 시술이지만 마치 암 수술을 하듯이 그렇게. 사실 근데 이제 그때 또 한참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가장 자존감이 높을 때가 의대생, 그 다음 높을 때가 인턴. 의사 면허증을 땄기 때문에 인턴은 이제 너무 막 굴림을 당하다 보니까 자존심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 다음에 레지던트 때 세상 모든 걸 가진 것 같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전문의 따신 다음에 개원을 바로 하시기는 좀 부담이 되니까 이제 페이닥터를 들어가시거나 이제 학교에 남으시는데 큰 병원일수록 뭐 진짜 펠로우 선생님도 수첩밖에 안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다 보니까 점점 자존감이 떨어진다 그래요. 저는 사실 의학 드라마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얘기가 조금 있는 게 제가 의학 드라마를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오는 의학 드라마는 거의 다 봤습니다. 한국에서 나오는 의학 드라마는 다 봤어요. 나중에 돌려서 보는 한 있어도. 그리고 일본의 의학 드라마, 미국의 의학 드라마 같은 것도 의학 영화도, 의사 영화도 하다못해 이제 가장 유치찬란한 영화가 닥터키라고 차인표 씨와 김혜수 씨가 나오는 유인촌 씨가 이제 조연으로 나왔던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 말도 안 되는 SF 영화거든요. 차인표 씨가 외과 의사인데 명의예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명의가 되느냐면 초능력자인데 암 환자를 수술해서 완치를 시켜주면 그 암덩어리가 내 몸으로 들어와요. 외과적인 수술을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초능력으로 떼다가 자기한테 붙인 거거든요. 이런 내용인데 그 내용조차도 너무나도 거대한 의미가 있었던 그 유치찬란한 영화. 그리고 이제 닥터 하우스. 하우스 저도 봤어요. 그렇죠. 시즌 뭐 1, 2, 3 정도는 뒤로 넘어가면서는 내용이 완전히 이제 망가지긴 했는데요. 닥터 하우스가 진단의학과, 한국에는 없는 진단의학과인데 정말 의사는 저렇게 공부해야 되나? 그 스태프들이 정말 공부에 다들 매진하잖아요.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멋있었고 말씀하신 하얀 거탑은 정말 대작이기도 하고 명작이고요. 최근에 봤던 낭만 닥터도 시즌 1 앤 2는 정말 감명 깊게 봤고 계속 즐겨 보시나 봐요. 이렇게. 저는 지금도 봐요. 근데 의사가 되고 난 후와 전이 좀 다른 게 있다면 의사 되는 후에는 계속 궁시렁거려요. 아유, 저 말이 되냐. 제가 많은 걸 알지는 못하는데 아는 거 나올 때마다 꼭 한마디씩 저건 말이 안 돼. 그럼 아까도 말이 안 된다고 하든가 아까는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보고 있죠. 그래서 의학 드라마는 저한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요새는 사람들 되게 인기가 많잖아요. 또 이제 저는 이제 많이 못 보지만 또 인기 있는 거는 조금 피해서 안 보려는 그런 건 있지만 사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또 거기에 주제의식이 있고 하얀 거탑 같은 경우는 정말 인생 무상 거대한 교수님이 굴림을 하였으나 사실 우리는 다 흙으로 돌아간다 이런 주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닥터 차정숙은 거기서도 분명히 표방을 했죠. 이건 의학 드라마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심지어 거기 나오는 모든 의학 용어를 자막이나 설명이 없었어요. 못 알아들어도 된다고. 진짜로 보면은 그건 인생 드라마지 사람들의 삶에 대한 얘기지 병원 얘기는 그냥 의사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조금 보다가 말았던 그런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하얀 거탑은 그냥 어렸을 때부터 이제 기억에 굉장히 남았던 기승전결이나 전체 스토리를 봤을 때 가장 나는 거고 사실 아까 얘기하셨던 이제 하우스 같은 경우도 초반부를 굉장히 저도 이제 인상 깊게 봤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판타지적인 요소가 있죠. 의사가 그렇게 막 이제 탐정처럼 병의 본질을 탐구하고 재미를 위해서 그렇게 각색한 면이 있는데 의대생 때 그건 봤었던 것 같아요. 의대생 때 보면서 어떻게 보면 나의 미래에 대한 환상을 내가 이제 저렇게 흥미로운 일을 하는 거였어?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약간 다르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 의미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감명 깊게 봤던 것은 기억에 남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너무 유치하기도 해서 닥터 K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오래 남는 거는 닥터 X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게 일본 드라마예요. 여자 외과 의사인데 천재 외과 의사예요. 근데 이분이 실력이 출중해가지고 프리랜서입니다. 그리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혹은 어떤 기간제로 대학병원에 가서 가장 빨리 가장 확실하게 뭐 부작용 후유증 실패 없이 그래서 그분이 늘 말하는 하나의 표현이 있어요. 나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계속해서 보호자나 동료들에게 되뇌어 주거든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정말 멋있어 보여서 나도 실패하지 않는 의사가 돼야겠다라는 목표를 세웠던 그래서 만약에 한 가지를 얘기하라면 뜻밖의 그 영화도 물론 공상 영화에 가깝습니다만 닥터 X 일본 드라마입니다. 저는 그 드라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한 회만 보셔도 느낌 딱 받으실 겁니다. 네. 근데 재미는 없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